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물리학 1 과목 총평 및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역학에서 6문항, 비역학에서 14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이제 역학 같은 경우는 제가 6월 모의고사랑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월 모의고사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등가속도 운동이 합답형 문제로, 지식형 문제로 출제가 됐다는 건데 이제 다시 그냥 등가속도 문항으로 원래 나오는 것처럼 돌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6월 모의고사보다는 높았습니다. 근데 기존에 나오던 등가속도 운동 문항보다는 난이도가 쉬운 편이었어가지고 사실 절대적인 난이도는 쉬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턴 운동 법칙은 힘의 평형에서 한 문항, 그 다음에 이제 빗면 상황을 연출하는 문항으로 한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힘의 평형 같은 경우는 6월 모의고사랑 난이도가 크게 다르진 않았지만 이 빗면 상황을 연출하는 문항이 6월보다는 쉬웠죠. 난이도는 내려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은 이번에 저는 정말 충격을 금치 못한 게 너무 쉽게 출제가 됐죠. 6월에 비교해서도. 물론 6월도 쉬웠지만 이 운동량과 충격량 주제는 변별력을 주기도 좋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난이도를 또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20번 문항에 3점짜리로 출제가 됐는데 얘도 사실 3점짜리 치고는 난이도가 상당히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도 역학이 굉장히 쉬웠고 그 다음에 비역학의 경우도 6월 모의고사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그래서 7월 모의고사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제가 하라고 평가를 드렸는데 근데 최하라고 사실 보고 싶어요. 최하. 올해 치러진 모의고사 중에 가장 쉽지 않았나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절대로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는 전제하에 6월 모의고사보다는 성적이 잘 나왔을 것 같은데 절대로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자만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7월 모의고사의 특징이 뭐였냐면 정말 제가 이걸 또 최하라고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도 7월 모의고사는 기출문제를 정말 탄탄하게 잘 학습하신 분들이었다면 처음 보는 유형이 없었을 거예요.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전부 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려운 문항이 없었던 거죠. 혹시 아직까지도 기출문제를 학습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 7월 모의고사가 조금이라도 어려웠던 분들은 기출문항 탄탄하게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이 기출문항을 2개를 올리고 있죠. 샘물 교재랑 그리고 박물관 교재 이렇게 해서 샘물은 완강이 됐고 박물관도 조만간 완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교재를 통해서 저도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있는 강의 찾아서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내가 수능에서는 사실 7월 모의고사보다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절대로 이 성적에 자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성적이 수능 성적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이 수능 성적이 되게끔 혹시 부족하신 분들은 이 성적보다 훨씬 더 높은 성적이 수능 성적이 되게끔 탄탄하고 열심히 기출을 학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모의고사나 실전 모의고사나 엔제 등을 이용해서 탄탄하게 학습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를 받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은 운동량과 충격량으로 출제가 된 문항인데 자, 처음에 이 용수철을 압축하고 있을 때 토탈 운동량이 얼마가 되죠? 이때 운동량은 0입니다. 따라서 분리 후에도 운동량의 합이 0이 돼야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3mv의 운동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B의 운동량이 플러스 3mv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VB는 3V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바로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데 숫자 맞춰주면 되는 거죠. 오른쪽이 아래 위 순서대로 2랑 4니까 여기도 2, 4를 맞춰주기 위해서 기억은 1, 2가 오는 수소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기억은 맞는 거네요. 그 다음에 나는 핵분열이죠.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넣어주게 되면 바륨과 크립톤으로 분열되는 현상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도 맞게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항 바로 풀어봅시다. 자, 뉴턴 운동 법칙에서 힘의 평형과 관련된 문제죠. 자, 읽어보시면 지금 A랑 B는 각각 질량이 1kg랑 3kg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울에 이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서로 같대요. 그럼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같다는 거는 이 용수철은 돌아가려는 방향, 즉 위쪽으로 힘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둘 다. 그리고
늘어난 길이가 같고 같은 용수철이기 때문에 이 힘의 크기도 같겠죠. 자, 그 다음에 근데 내가 가에서 이 저울에 찍혀있는 힘이 35N이라는 거는 근데 얘네가 지금 총 4kg잖아요. 4kg. 그럼 40N만큼 눌러야 돼요. 중력과 속도가 10이기 때문에. 근데 35가 찍혔다는 건 이 위쪽으로 용수철이 들어주는 힘이 바로 5N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바로 문제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A가 용수철에 당기는 힘의 크기는 5N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35N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여기도 이 전체 질량은 4kg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울에 측정되는 힘의 크기는 35N이 그대로 측정이 되겠죠. 가랑 똑같이. 자, 그 다음에 디귿. 가에서 A가 B를 누르는 힘의 크기는 자, A는 B를 얼만큼으로 누르고 있느냐. 그럼 지금 A는 질량이 1kg이기 때문에 10N으로 눌렀어야 했지만 위로 얼만큼을 당기고 있어요? 5N만큼을 당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가 B를 눌러주는 힘은 5N밖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어때요? 나에서 A가 B를 떠받치는 힘. A가 B를 얼만큼 떠받치냐고 했는데 B는 지금 3kg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용수철이 없었다면 30N으로 눌렀겠지만 지금 이 용수철이 5N만큼을 당겨주고 있기 때문에 나에서 A가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25N이 됩니다. 그러면 25N의 5분의 1배는 5N이 맞기 때문에 디귿도 참이 된다는 거죠. 그럼 답은 4번인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은 원자와 스펙트럼 문제입니다. 봐볼까요? 기억, A에서 방출되는 빛은 적외선이다. 지금 N2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외선이 아니라 가시광선이겠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에서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는 자, 진동수는 이거 넘겨볼까요? 그러면 이게 에너지의 형태죠. 그럼 그 에너지는 E5에서 E3을 뺀 값과 같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B는 지금 요만큼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5에서 3을 빼면 되겠죠. 따라서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D에서 흡수되는 빛의 파장은 C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보다 길다. D는 이거고 C는 여긴데 지금 에너지는 D가 더 크죠. 그럼 파장은 D가 더 짧겠죠. 근데 여기서는 D에서가 더 길다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겁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물질의 자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실험하는 걸 보시면 균일하고 강한 자기장에 A, B, C, D를 놓은 다음에 참고로 이 A, B, C, D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중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장을 제거하고 두 자성체를 가까이 했을 때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를 써놓은 건데 지금 A랑 반응할 때는 전부 다 밀거나 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그 말은 이 A가 뭐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A가 강자성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적어놓겠습니다. 강자성체. 자, 근데 여기서 이 강자성체랑 반응하는 것들 중에 B가 뭐였죠? 미는 힘이었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반자성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 C를 서로 가까이 했을 때 지금 B는 반자성체인데 C는 모르죠. 근데 그때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C가 상자성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B랑 D 가져갔을 때 미는 힘이 작용하는데 B가 반자성체니까 D는 강자성체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C랑 D를 가까이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했는데 강자성체랑 상자성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기억, A는 강자성체이다. 맞습니다. 니은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당기는 힘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D는 하드디스크에 이용된다. 강자성체, D 강자성체였죠? 하드디스크에 이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이중성과 관련된 부분이고 자, 이 문제는 제가 6월 모의고사나 아니면 박물관 교재 이런 데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운동량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면 이거에 대응되는 파장을 먼저 써주세요. 역수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운동량과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개수를 맞춰서 속력도 한번 써볼게요. 속력. 이 P는 앞에 개수가 2죠. 그럼 여기 질량이 M이기 때문에 속력을 2V라고 놔주시면 되고 여기는 지금 운동량이 P인데 질량이 2M이기 때문에 속력을 2분의 1V로 놔주시면 됩니다. 자, 입자의 물리량이 A가 B보다 큰 것만을 고르시오. 기억, 파장. 어때요? A가 더 짧기 때문에 기억은 틀립니다. 그 다음에 니은. 4배 크죠? 그럼 니은은 맞아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2n분의 p제곱으로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질량과 속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 mv제곱으로 푸셔도 됩니다. 그럼 A가 더 큰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운동량, 충격량 관련된 문제인데, 이 구간 1을 지날 때 힘을 받는데요. 근데 그 힘을 받는 시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얘는 이걸로 푸는 겁니다. 충격량은 F 델타 T는 델타 P. 자, 우선은 내가 F가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그거를 평균 힘을 찾는 거고, 그럼 이 F에다가 0.5초, 즉 2분의 1을 곱했더니 운동량이 얼만큼 변했어요? 자, 여기 저기서는 10이고 여기서는 4기 때문에 6만큼 변한 거죠. 그럼 넘겨주시면 평균 힘이 12N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성 이론 문제도 상당히 쉽게 나왔죠. 기억부터 바로 풀어볼까요? A가 볼 때 자신의 시간은 상대방보다 빠르게 간다. 맞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은 내가 정제했고 움직이는 상대방은 시간이 팽창되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이 빠르게 간다고 느끼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B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짧겠죠. 이 L은 A가 측정한 거기 때문에 B가 볼 때는 이 전체 개가, A를 포함한 이 개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따라서 L보다 짧아질 겁니다. 길이 수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디귿, 광원에서 검출기까지 빛이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는 건데, B가 봤을 때는 어때요? B가 볼 땐 기본적으로 이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가 짧아집니다. 길이 수축에 의해서. 근데 광원에서 이렇게 빛이 달려가고 있는데 검출기가 마중을 나오게 되죠. 왜냐면 이 개 전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그러면 B가 봤을 때는 길이 수축의 효과랑 길이 수축과 그 다음에 이 검출기의 마중의 효과 모두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B가 측정한 시간이 A가 측정한 시간보다 더 짧은 거예요. 그럼 디귿은 틀렸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라는 거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항은 전자기 유도랑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여기 직선도선이 있고 전류가 흐르는 직선도선과 원형도선이 있는데, 이 원형도선을 플러스 X방향과 마이너스 X방향으로 움직일 때 B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X방향으로 움직일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형성이 됐죠. 그러면 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형성이 됐을까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는 거는, 그러면 이 원형 도선에는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감아 지어보시면, 그쵸? 자, 그럼 왜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됐을까? 그 이유는 내가 이렇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들어가는 자기장이 강해졌기 때문에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을 했다는 거예요. 렌츠 법칙에 의해서. 즉 A는 이 오른쪽에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직선도선이기 때문에 직선도선과 가까운 쪽에는 강한 자기장을 형성할 테고, 그리고 이 직선도선에서 멀어질수록 점점점 들어가는 자기장은 약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왼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X의 수가 많아지니까 그걸 저항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만들어줬고, 그로 인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직선도선은 오른쪽 방향에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의 운동 방향이 플러스 X면은 점점점 들어가는 자기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려고 할 테고, 그로 인해서 B라는 도선에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것 또한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 맞고 니은도 맞네요. 그 다음에 B의 운동 방향이 플러스 Y일 때, 플러스 Y 방향일 때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직선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된다는 걸 체크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문제는 좀 보자마자 습관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은 게, 지금 이게 X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람다가 4, 여기는 이만큼이 람다죠. 람다가 8인 겁니다. 그리고 각각 진행 속력은 1cm/s로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주기는 4초,
여기서 주기는 8초가 되겠네요. 기억, 주기는 A가 B의 2배이다.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x1일 때 변이가 y0, 그리고 여기선 x2일 때 변이가 y0인데 0.1초일 때, 이 0.1초는 주기를 고려했을 때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아주 잠깐의 시간이 지난 후에 x1에서는 변이가 작아졌고 x2에서는 변이가 커졌대요. 그 얘기는 여기 있는 매질이 아래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가에서는. 그럼 아래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야겠죠. 왜? 그래야지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야지 매질이 내려가니까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파동이 왼쪽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위쪽으로 매질이 진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니은 B의 진행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0.5초일 때 X1에서 A의 변이가 4cm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0.5초라는 거는 지금 주기가 얼때요? 주기가 4예요. 그러면 0.5초는 8분의 1입니다. 주기의 8분의 1. 주기의 8분의 1이면 얼만큼 이동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주기의 4분의 1 동안 1cm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주기의 8분의 1이면 0.5cm만큼 움직인다는 거고 오른쪽으로 0.5cm만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변이가 4가 되기 위해서는 0.5cm를 이동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걸 체크하실 수가 있고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N 접합 다이오드 배열하는 문제인데 이건 제가 샘물하고 박물관 교재에서 추론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브릿지 정류회로 관련된 부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쪽이 PN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전류가 흘렀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쪽은 이렇게 흘러 수 있었겠죠. PN, PN. 배열을 해주신 다음에 나머지 걸 찾기 위해서 이 실험 결과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걸 먼저 찾아둔 다음에 자, B에 연결하고 A에 연결했는데 지금 B에 연결했을 때 정보가 더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래 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S2가 열려 있을 때는 중간 부분이 끊겨 있기 때문에 A에 연결하든 B에 연결하든 흐르지 못해요. 전류가 이 아랫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B에 연결했을 때 하나가 켜졌다는 거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위쪽에 있는 LED가 켜졌다는 거고 그럼 PN을 이렇게 배열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닫았을 때는 어떻게 세 개가 켜지는 거죠? 닫았을 때는 일단 위에 거 켜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흐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세 개가 켜지는 겁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이거를 A에 연결했을 때는 어떻죠? A에 연결했을 때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역방향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전류가 통할 수가 없을 테고요. 그죠? 그 다음에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당연히 여기도 흐를 수가 없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니까. 그럼 0개 맞네요. 근데 스위치가 닫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한 개, 두 개가 켜지게 됩니다. 기억은 2가 되겠네요. 기억, X는 P형 반도체이다. N형이죠? 틀렸고 그 다음에 S1을 B에 연결하고 S2를 닫았을 때 B에 연결하고 닫았을 때는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A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리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은 2이다. 맞네요. 그럼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항은 전반사 관련된 문항인데 봐볼까요? X의 속력은 공기에서가 A에서보다 작다. 지금 꺾이는 방향을 보면은 여기서 각도가 더 좁죠. 공기랑 A 비교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공기에서가 더 큰 겁니다. 그 다음에 굴절율은 B랑 A랑 비교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A에서 B로 입사할 때 각도가 B 쪽이 더 작기 때문에 굴절율은 B가 더 큰 거죠. 그 다음 P에서 세타 I보다 작은 각으로 입사하면 전반사가 일어나느냐, 이건 좀 직접 그려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좁게 입사하게 되면 더 좁게 굴절하게 될 테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넓게 입사한 거니까 여기가 각도가 더 넓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옆면 입장에서는 더 완만하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원래 것도 전반사가 됐기 때문에 이 분홍 색깔 빛도 전반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디귿은 맞는 걸 바로 체크하실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항은 파동의 간섭과 관련된 문항인데 난이도는 상당히 낮게 출제가 됐고요. 자, AB에서 진폭과 진동수가 동일한 소리를 발생시켰더니 이 O점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났고 P점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왜 내가 O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났느냐를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내가 여기 길이가 같죠? 그럼 여기 길이도 같겠죠? 근데 길이가 같다는 거는 경로차가 빵이라는 건데 그때 보강 간섭을 했다는 건 이 스피커 AB의 위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와 B에서 같은 위상으로 소리가 발생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A와 B에서 발생한 소리는 점 Q에서 보강 간섭한다. 여기도 경로차가 어차피 빵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강 간섭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지점이든 이 중간에 있는 지점들이든 전부 다 경로차는 빵이기 때문에 쭉 연결했을 때 이 지점에선 전부 다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B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위상만을 반대로 한다면 그럼 이때는 위상이 반대가 되는 거죠. A랑 B랑. 그럼 그때 P에서 보강 간섭을 하느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얘가 지금 현재 상쇄 간섭을 하는 이유는 이 지점에서 경로차, 즉 이 경로와 이 경로의 차이가 반파장의 홀수배였기 때문에 상쇄 간섭을 하는 거였을 텐데 근데 이제 위상을 반대로 하면 반파장의 홀수배인 영역이 보강 간섭이 되기 때문에 디귿은 참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은 광전 효과랑 관련된 실험입니다. 자, 이 P라는 금속판과 Q라는 금속판에 각각 A랑 B를 입사했는데 이거부터 봐볼까요? 내가 같은 단색광을 P랑 Q에 입사했을 때 그 운동 에너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P에서가 더 높죠. 그 얘기는 문턱 진동수가 P가 더 낮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문턱 진동수는 Q가 P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서 파장은 누가 더 기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같은 금속판에 A를 쏠 때랑 B를 쏠 때 중에 B를 쏠 때가 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크죠. 그 얘기는 B라는 단색광이 A라는 단색광보다 진동수랑 에너지가 더 컸던 거예요. 따라서 파장은 A가 더 긴 겁니다. 그러면 니은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은 E 제로보다 크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얘도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A보다는 B가 더 진동수랑 에너지가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같은 금속판에 쐈을 때 얘보다는 더 에너지가 크겠죠. 따라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럼 정답이 기억과 디귿이니까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문제고요. 잘 읽어보시면 P점에서 A, B,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0이 됐는지를 우선 판단을 해보죠. A는 P에다가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하고 C도 P에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0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나머지 B가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을 해야겠죠. 따라서 B의 전류는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기억은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왜 0이 되는지를 판단을 해볼 건데 우선 A 같은 경우는 4D만큼 떨어져 있죠. B까지. 그리고 전류가 I0이기 때문에 개수를 좀 맞춰주겠습니다. 개수. 그럼 4분의 1이 됩니다. 4분의 1. 그럼 A는 여기다가 나오는 자기장을 4분의 1만큼 형성을 하고 있는 거고 B는 어때요? B는 2I0고 4D만큼 떨어졌으니까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2분의 1 형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C는 어떻게 형성해야 돼요? C 또한 나오는 자기장을 4분의 1만큼 만들어줘야지 얘가 합산해서 0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왜 C는 4분의 1이 되느냐? 지금 거리가 2루트 2D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4분의 1은 2루트 2분의 루트 2겠죠. 따라서 요만큼이 전류에 해당하는 개수가 된다는 거고 그럼 이 IC는 2분의 루트 2 I0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니은은 참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서 Q에서 AB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자기장이 얼만큼으로 생성되느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이 P에서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래요. 그러니까 즉 얘가 B0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A는 한 칸 떨어져 있고 I0죠. 그리고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그럼 나오는 자기장 1만큼 형성하고 얘는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2만큼 형성하죠.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2만큼을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C는 어때요? 루트 2D 거리에서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얘분의 얘를 해주시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 2분의 5 나오는 거 1이니까 최종적으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2분의 3만큼의 자기장을 형성을 해주게 되는데 그럼 얘는 이거의 몇 배죠? 몇 배인가요? 2분의 3, 4분의 1에서 뭐를 곱해야지 얘가 돼? 6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6B0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디귿도 맞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은 뉴턴 법칙 관련된 문항인데 우선 여기서 기울기를 보시면 끊어지기 전에 속력이 점점 늘어나다가 실이 끊어진 후에 속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럼 처음에는 이쪽 방향으로 속력이 빨라졌다는 거고 그리고 이 가속도의 비는 기울기의 비기 때문에 여기가 1대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내가 A로 설정하게 된다면 여기서 가속도는 2A가 되겠죠. 그럼 얘가 2A라는 거는 A 혼자 움직일 때 가속도가 2A라는 것이므로 A의 빗면 가속도가 2A가 되고 따라서 A의 빗면임은 6MA가 됩니다. 그럼 처음 가속도가 A가 나왔다는 거는 내가 여기 빗면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F로 나볼까요? 이 F-6MA가 얼마가 돼야 돼요? 전체 질량 5MA, 가속도 A, 5MA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11MA가 돼야겠죠. 그래야지만 얘랑 얘를 뺐을 때 5MA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 기억, A의 운동 방향은 T일 때랑 OT일 때가 같다. T일 때랑 OT일 때, T일 때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고 OT일 때는 점점 느려지고 있는 거지만 둘 다 이 빗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라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OT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4분의 11배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A의 가속도는 2A로 우리가 설정을 했었죠. OT일 때. 근데 지금 얘는 어때요? 끊어진 후에 어떻게 되는 거야? 질량은 2M이고 빗면이면 11분의 MA이기 때문에 그럼 얘분의 얘 가속도가 뭐가 돼요? B의 가속도는 2분의 11A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4분의 11배 맞네요. 그 다음에 4T부터 6T까지 B의 이동거리를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끊긴 거잖아요. 그쵸? 그때 A는 점점 느려지고 B는 오히려 점점 더 빨라질 거예요. 그쵸? 얘는 계속 아래쪽으로 가속도를 받고 있으니까. 근데 가속도가 얘에 비해서 몇 배였어? 4분의 11배였죠. 그럼 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6T에서 속력은 얼마가 될까? 지금 얘는 V만큼이 떨어졌죠. V만큼. 근데 가속도가 4분의 11배이기 때문에 얘는 4분의 11만큼이 올라야 돼요.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여기가 V이기 때문에 속력이 V니까 여기서는 4분의 11만큼 올라간 4분의 15V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얘랑 얘 평속을 구합니다. 평속. 더한 다음에 반띵하시면은 8분의 19V가 되고 그걸로 몇 T 간 거예요? 4T부터 6T까지니까 2T만큼 간 거죠. 따라서 4분의 19VT가 되고 디귿이 참이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연력학 과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좀 독특하죠, 그래프가. 압력과 절대 온도에 관련된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그걸 이제 다른 형태의 그래프로 바꾸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인데 지금 이 AB 과정은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등적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BC 과정은 등압 과정이 되겠죠. 그럼 우선 우리한테 친숙한 PV 그래프, 즉 3번, 4번, 5번이 맞는지부터 체크를 해보자고요. 그럼 처음에 등적 과정이기 때문에 얘는 바로 탈락입니다. 등적이 아니죠. 그럼 얘는 지금 가능한데 압력이 올라가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등적 과정이면서 압력이 올라가고 있죠. 압력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번하고 5번 지금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5번은 여기서 탈락이죠. 왜?
지금 여기선 등압 과정인데 얘는 등압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 등압 과정이니까 맞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선 등압 과정인데 온도가 감소하고 있죠. 여기선 온도가 오른쪽으로 갈 때는 PV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얘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근데 1번하고 2번 둘 다 이 부분은 맞아요.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둘 다 온도는 올라가고 부피는 그대로인 등적 과정이니까. 근데 이제 B에서 C로 갈 때 이때는 어때요? 온도가 떨어지고 그쵸? 그리고 압력은 일정합니다. 근데 이상기체 방정식에 의해서 온도는 떨어지고 압력은 일정하면 부피도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피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 부피가 내려가는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답은 1번이고 자, 다음 문항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18번 문항은 전기력 점전화 문항인데 약간의 대칭성을 이용하시면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AB의 전하량 크기는 서로 같고 그러니까 얘네가 같고 그 다음에 얘네도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풀었냐면 거리의 B가 몇 대 몇이죠? 여기 2D고 여기는 4D니까 1대 2입니다. 근데 내가 A랑 D를 보더라도 거리 B가 1대 2가 되죠. 이렇게. 그럼 이런 대칭성에 의해서 이 B랑 C도 서로 상쇄시켜주고 A랑 D도 서로 상쇄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부호가 BC가 같고 AD가 같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Q라고 잡는다면 얘는 몇 Q가 돼요? 4Q가 되고 그럼 어차피 지금 AB에서 전하량의 크기는 같다 했으니까 여기 Q라고 써주시면 되고 여기도 4Q가 된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BC끼리 서로 캔슬시키고 AD끼리 서로 캔슬시켜서 여기서 전기력이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기억,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P가 X는 D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있을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냐? 우선은 어때요? 여기 있을 때는 A랑 B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X 방향 맞습니다. 근데 C도 밀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방향이고 D는 당기긴 하는데 C랑 지금 전하량이 같잖아요. D랑. 그쵸?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까운 C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X 방향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6D에 있을 때랑 10D에 있을 때 어디가 더 크냐? 6D는 여기, 10D는 여기입니다. 근데 6D 같은 경우는 어떻죠? 얘랑 얘만 보더라도 얘는 밀고 얘는 당겨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을 때는 어차피 거리는 같잖아요? 근데 서로 C는 밀어주고 D는 당기기 때문에 얘네는 거리도 멀고 그리고 전하량도 4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물론 정량적인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지만 정성적으로도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디귿은 10D에 있을 때가 더 크다가 아니라 10D에서가 더 크겠죠? 참고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9번 문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등가속도 문항이고요. 지금 A랑 B에서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B에서가 2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점점점 빨라지고 있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 체크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A로 설정한다면 여긴 2배니까 2A가 되겠죠? 자, 한번 식을 몇 개 좀 써보겠습니다. 내가 이 A로 라지 T만큼 시간이 흘렀더니 속력이 얼만큼 변했어요? 3V만큼 변했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V0에서 이걸로 V0에서 마이너스 2AT 그랬더니 얼마가 됐대? 마이너스 4V가 됐대요. 근데 얘는 지금 6V가 되거든요. 계산해보시면. 그럼 넘기면 이 V0가 2V라는 거 체크 가능하겠죠? 그럼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 풀어보겠습니다. X가 2L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우선은 A 같은 경우는 평속이 얼마예요? 평속 2분의 5V입니다. 이걸로 라지 T만큼 간 게 X랑 3L을 더한 길이가 되는 거고 B는 어떻죠? B는 평속 얼마예요? 2V랑 마이너스 4V에 더해서 반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마이너스 V죠. 마이너스 V로
라지 t만큼 간 거니까 이 V의 X의 크기가 V 라지 t꼴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V 라지 t구나. 그럼 넘긴 다음에 계산해 보시면 그럼 VT가 2L이 나와요. 근데 VT는 X였죠? 따라서 X가 2L이어서 니은은 맞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0부터 라지 t까지 B의 평균 속력을 물어보는데 평균 속력은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렇죠? 변이가 아닙니다. 이동거리예요. 그러면 이동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죠? 그럼 그래프로 살짝 그려볼까요? B 처음에 EV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떨어져서 어디까지가? 마이너스 4V까지 가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전체 시간이 t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삼각형의 비율 1대 2죠. 그럼 여기가 바로 3분의 1 라지 t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만큼의 넓이가 얼마가 돼요? 3분의 1 VT가 되니까 그럼 이 삼각형은 4배죠. 길이비가 1대 2니까 여기는 3분의 4 VT가 되고 그럼 얘랑 얘를 합친 게 바로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3분의 5 VT 그거를 시간으로 나눠준 게 바로 평균 속력이 되는 거고 그럼 2분의 5V가 아니라 3분의 5V가 된다는 거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고 제가 이것도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상당히 난이도는 쉽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제 샘물하고 박물관 교재에서 연습을 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 문항까지는 쉽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운동 에너지 16K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U입니다. 여기서 운동 에너지 9K 포텐셜 에너지 EU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요? 포텐셜 에너지 EU 운동 에너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Q에서 T까지 갈 때 이 마찰 구간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얼만큼 감소한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9K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 거예요. 근데 이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는 3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마찰 구간 1에서 털린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 3K가 되겠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식을 하나 뽑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3K만큼 털렸더니 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즉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13K 플러스 U죠. 3K만큼 털린 게 그게 바로 뭐가 된다고? 9K 플러스 EU가 된다고요. 그럼 넘겨보시면은 U는 4K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 써볼까요? U 대신에 4K를 넣어보자고. 그럼 여기는 뭐가 돼? 20K가 되고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17K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8K가 되겠죠. 자, 그러면 VS는 어떻게 구하면 돼? 내가 여기는 U 플러스 운동 에너지 얼만큼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몇 K라고? 얘가 4K라고. 그럼 전체 8K가 나오기 위해 여기는 4K가 되겠죠. 따라서 이 VS는 2V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여기는 내가 17K만큼 들고 있는데 이 R점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U예요. 근데 이 U가 얼마라고? 4K라고. 4K. 그럼 나머지 여기 들고 있는 거 얼마가 돼야 돼? 13K가 돼야겠죠? 따라서 이 VR 값은 루트 13V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는 2V고 여기는 루트 13V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실 3점으로 출제했지만 2점으로 출제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문항을 다 풀어봤는데요.